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요즘 이재명 대표가 마음이 참 급하신 모양입니다. 요즘 뭐 쓸데없는데 굉장히 예민한 반응인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갑자기 어떤 글을 올렸다가 1시간 만에 삭제를 했습니다.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에서 하고 있죠. 여기에 악의적인 프레임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지난해 방송됐던 한 장면을 거기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. 자, 보십시오. 이런 악의적 프레임이 다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군요. 김현정의 뉴스쇼가 대체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하나 했더니 하면서 지난해에 방송했던 걸 영상을 짤막하게 올렸어요. 정원씨 도대체 왜 이런 거 지금 아니 저게 뭐 최근 것도 아니고 작년 8월 거라면서요. 네. 작년 8월 건데 뭐 일타 박성민이라는 게 정치 컨설턴트 저 박성민 씨가 김현정의 뉴스쇼에 네. 뭐 주일에 정도 저 출연해갖고 논평을 하는 건데 아마 한동훈 이재명 백날 합의해봐야 용산과 해결부터 뭐 저거 한동훈 이재명 그 양 대표 간의 합의가 한계를 갖고 있다. 지금 이제 의료공부에 그때 이야기한 거예요. 의료공부에 의료 공부에. 네. 그러면서 그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한동훈 대표가 대한민국 한국, 이재명 대표가 북한, 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, 뭐 이런 것처럼 뭐 남북이 합의한들 미국이 그 오케이 안 해주면은 네. 어느 정도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. 네. 뭐 그런 식의 비유, 일종의 비유를 한 건데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뭐냐면 이제 한동훈 대표를 한국, 그다음에 이재명을 북한, 윤 대통령을 미국. 네. 즉 두 사람이서 한 남북이 해봤자 미국이 컨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. 요걸 이제 예를 들면서 한 이야기인데 흘러가듯이 한 이야기예요. 근데 1년 전 이야기를 갑자기 끌고 내려와서 CBS의 김현정 뉴스쇼를 이렇게 또 공격을 했습니다. 왜 자기를 북한에다 비유하냐 이 이야기겠죠. 그게 뜬금없었어요. 그러더니 요 얘기를 올린 뒤에 갑자기 또 논란이 일으니까 글을 삭제해버렸습니다. 실무자가 잘못 올렸다. 실무자가. 네. 이렇게 실무자가 고향이었나요? 네, 실무자가 뭐 고향인지 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실무자가 잘못 올렸다 해서 논란의 글을 삭제를 했습니다.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아니 뜬금없이 작년 거를 왜 이걸 갑자기 올렸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삭제를 해버리고 약간 그죠? 왜 나를 갖다 북한에다 자꾸 비유하느냐라는 건데 근데 박성민 씨도 이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북한에 비유하고 그러진 않았어요. 그런 건 아니죠. 네, 근데 참 이게 삭제한 걸 보면 뭔가 스스로가 지금 뭔가 이게 좀 뜬금없이 자다가 깼나 꿈에 나타났나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. 진짜 느닷없고 뜬금없고 황당하네요. 근데 작년 8월이고 그 얘기의 본류는 뭐 그때 그 의정 갈등 때 여야 대표 간 합의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거는 행정권의 영역 아닙니까? 네. 의료 분쟁 그 의정 갈등 해결하는 거는 그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 대표끼리 백날 합의해봐야 그쪽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거나 그쪽이 그걸 딱 동의해주지 않는다면은 소용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약간 나라 비유를 그렇게 한 건데 느닷없이 저 작년 8월이면은 6개월 지났네요. 저걸 느닷없이 해가지고 김현정 뉴스쇼가요. 이게 보수 쪽에서는요. 저게 심하게 좌편향된 방송이다.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최근에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이 김현정 씨가 준석맘으로 알려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준석을 굉장히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? 띄워주고 뭐 이준석 편을 든다. 그래서 이제 일명 준석맘으로 알려져 있어요. 그저 정미경 의원이 아니고요. 네, 이 김현정 뉴스쇼가 이제 이준석을 많이 출연시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요 최근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허은하가 지금 이준석을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당시에 이준석이 했던 그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를 한 바 있어요. 그걸 공개를 하면서 그 언제냐면 감독님 그 한번 카카오톡 보여주실까요? 자, 저 내용을 보시면 좀 확대를 해보시면 이게 예전에 이제 이준석 신당, 네. 그게 윤석열 신당보다 지지율이 높다. 요런 여론조사가 있었어요. 네. 자, 요거를
빨리 김현정한테 줘라. 예. 그래가 조정훈이 나와서 이거 드립 칠 텐데 개소리 못하게 제작진한테 넣어줘라.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이준석 그 유승민 신당이 윤석열 신당보다 지지율이 높다. 자, 저렇게 해서 그때 김현정이 저걸 또 말을 했어요. 이야기를 하고 이제 뭐 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작전을 한 겁니다. 즉, 이준석 이 의원이 본인이 이제 이런 수치 나온 거를 빨리 김현정한테 토스해줘서 조정훈한테 나올 때 드립 못 치도록 개소리 못하도록 하여튼 참 말 쓰는 거 보면 진짜 참 아휴 정말 저 싸가지가 뭐 개소리 못하게 제작진에게 넣어주라 저런 이야기 하고 넣어줍니다. 그러니까 그걸 또 김현정 앵커가 바로 또 받아서 또 이야기를 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방송에 이제 김현정이 워낙 준석 마음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예. 이준석이 원하는 거 다 해준다.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준석 그 이제 당내 문제가 생기면서 여기 장성철 씨가 또 이게 많이 나갔잖아요. 많이 나가죠. 그러니까 장성철 씨하고 또 이준석하고 뭐 저 컨설턴트 무슨 어쩌고 저쩌고 계약 맺어서 뭐 당비를 썼다는 둥 말다는 둥 그런 뭐 얘기 있더라고요. 놀라가 되니까 김현정 씨가 뭐 5일이가인지 모르겠지만 3주 동안 휴가를 갔어요. 지금 이철이 전 정무수석이 진행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네. 아마 이제 요걸 의식해서인지 이재명이 딱 방송을 때린 거예요. 근데 이재명이 최근에 보면 자 보세요. 김어준 나갔죠. 그 이동영 나갔죠. 그다음 MBC 이제 나갑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튜브들만 딱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한테 좀 불리한 언론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. 그랬더니 또 CBS도 난리 났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언론을 아주 교묘하게 6개월 전 내용을 살짝 가져와서 또 때리고 그런 방식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기 쪼잔하네요. 예? 그래도 저 큰 꿈을 꾸는 분이 대권을 노리는 분이 저렇게 그 작게 놀면 어떡해요? 이준석 이재명 쪼잔한 지 이제 아셨어요? 지금 아시고 그러죠? 예. 죄송합니다. 다 합니다. 길 가던 사람도 물어보면 다 알아요. 예. 이재명 쪼잔해요. 예. 다 합니다. 깊게 반성하겠습니다. 이건 뭐 특히 그렇게 우리 또 이 지호님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.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. 아주 그 자기가 죽일 사람, 자기가 공격해야 될 사람 머리에 있어요. 그러니까 저게요. 뭐냐면 오늘 참 이게 재미있는 그냥 예사롭지 않은 장면이라고 봐요. 네. 이게 뭐냐면 이재명이 만에 하나 집권하게 되면 아마 저런 것까지 챙길 거예요. 우린 다 죽었어요. 이제. 예? 우린 다 죽었어요. 우리는 바로 수방사 지하 벙커 갑니다. 예,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저런 것까지 아주 잘 자란 것까지 다 챙기고 진짜 깨알 뭐 해갖고 뭐는 어떻게 참. 제가 이재명 측근들이나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성장 배경이 정말 막 어릴 때 그 두드려 맞고 뭐 하면서 이제 커왔잖아요. 그러니까 막 진짜 사람 대접 못 받고 커왔잖아요. 네. 이제 그러다 보니 그거에 대한 어떤 원한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어떤 인간적 관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이 사람은 대학 때도 그 검정고시 봐서 대학 들어가서 그냥 고시 그 원에서 공부만 하다가 이 인간관계 가지기 시작한 게 처음으로 사법연수원 가서 가졌어요. 그래서 그때 문영배 뭐 정성호 뭐 이런 사람들하고 네. 친한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가지기 시작한 게 다 크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한테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강해요. 절대 믿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 제가 들어보면 다들 불만이 뭐냐면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나를 안 믿어. 이런 생각들 많이 가져요. 그러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이 따르질 않아요. 그러니까 항상 사람에 대해 의심을 해요. 그래가지고 이재명 주변에 뭐 옛날 김남국이도 그렇고 뭐도 있잖아요. 옆에 있다가도 딱 하면 싸늘하게 그냥 딱 잘라버립니다.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억들 자기에게 정말 충성을 맹세하는가 안 하는가 딱 몸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. 저는 이게 대표적으로 나왔다고 봅니다.
딱 찍어서 김현정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공격하면 CBS가 뭐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오늘. 요즘 뭐 이재명 그러면 거의 준 대통령 취급받는 거 아니에요. 요즘 언론들 네. 보면 뭐 서로 이제 이재명한테 줄 대려고 지금 기업들도 그렇고 난리예요. 네, 그렇죠. 그런 형국에 딱 공격받았으니 야 CBS 김현정 그거 너 나를 이렇게 공격하니 딱 한마디 하고 그냥 딱 지운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럼 CBS가 어떻게 하겠어요? 아, CBS가 쫄까요? 아유 쫄죠. CBS 쫄죠. 그러니까 지금 김현정 앵커 지금 3주 휴가 갔잖아요. 물론 뭐 이것 때문에 직접 간 건 아닙니다만은. 근데 이것 때문에 쫄면 그거 저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할 수가 없죠. 언론인들에게는 이게 이 언론인들 그 맨날 곤조 이게 토착 외고 다니면서 자꾸만 그 일본말 써요. 아유. 그냥 근성이라고 하면 돼요. 근성. 네. 똑같은 한자 쓰면서 발음만 일본에서는 곤조라고 했는데 꼭 그 곤조라고 그래요. 아유. 예. 그- 곤조가 있으면 이럴 때 깨갱하면 안 되는 거죠.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뭐 근성이 되겠습니까? 아니 지금 광고 안 준다는데 지금 그러니까요. 뭐 광고 안 주고 회사 문 닫는다는데 자른다는데 그게 무슨 근성이 생겨요?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은 야, 그 진짜 사실상 그 노골적인 그 경고 아닙니까? 그럼요. 노골적인 이게 바로 저는 경고.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했죠. 아유 저 정치보복 안 합니다. 정치보복 무슨 제가 정치보복 어떻게 해요? 정치보복은 뒤에서 모르게 조용히 하는 게 정치보복이에요. 똑같은 거예요. 언론 제가 탄압 안 합니다. 딱 글 올렸다가 1시간 만에 딱 삭제하면서 아이고 우리 실무자가 그냥 잘못해갖고 그냥 우리 집 강아지가 잘못해갖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. 아, 그럼 그 언론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? 그게 실수로 받아들일까요? 아니 그리고 제가 저 개인뿐만 아니라 뭐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건데 당 대표의 뭐 대권 주자 지금 여론조사 1위 그 중요한 페이스북을 그냥 뭐 실무자한테 네가 알아서 올려 맡겨놓는 네. 사람이 있어요? 네,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. 더군다나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 그 시간 있을 때 일 열심히 더 해야죠라고 하면서 52시간제 할 것처럼 했다가 결국 민노총한테 들이받치니까 딱 입장을 바꿨잖아요. 그래서 그 52시간 뺀 걸 갖다가 지금 특별법을 올렸어요. 그랬더니 그걸 여당에 지금 그 52시간 빼면 안고 없는 찐빵인데 그거 갖고 왜 통과시키냐 하니까 이번에는 아니 여당 때문에 지금 이거 통과 못하는 거예요 라고 또 생쇼를 합니다. 아니 이 법의 핵심은 52시간제를 푸는 거였어요. 당연하죠. 푸는데 52시간제 자기가 민노총에 지금 압박 때문에 결국은 철회했지 않습니까? 예, 입장 그래갖고 지금 선회했잖아요. 통과를 이 여당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여당인 당신 때문에 안 간다. 요렇게 지금 말을 바꾸고 있어요.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? 뭐 이재명 저런 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. 예, 하루 이틀 아니죠. 네, 제 양반이 하여튼 참. 하루 이틀 아닙니다. 예. 아, 근데 참 오늘 저거 보면서 진짜 이재명 정권만큼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구나. 저런 어찌 보면 아주 작은 일에까지 저렇게 신경을 곤두세워 갖고 예민한 반응하는 거 보니까 네. 제가 그리고 하나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. 김현정 앵커는 오래전에 예정됐던 휴가예요. 그럼요. 그러니까 이 상관이 없는데 네, 이제 상관없죠. 오비락으로 오비라. 지금 떠나니까 지금 뭐 이준석 문제 나오고 이재명 문제 나오고 지금 공격받으니까 지금 본인